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 관련해서 많은 정보가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익히 아시던 빌 클린턴, 빌 게이츠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가 만약 진짜로 밝혀지면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트럼프의 공화당이 압도적인 승리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트윗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팩트로 밝혀지지 않았다. 음모론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앱스타인 사망 당일날 포첸 거니까 미국의 DC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자, 거기서 익명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나는 앱스타인이 수감돼 있던 교도소의 교도관인데 지난 몇 시간 동안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졌고 그 직후에 앱스타인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앱스타인을 바꿔치기 해간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포첸에 올라온 이 글이 언론과 인터넷 전체를 통틀어서 앱스타인 자살 소식을 가장 먼저 포스팅한 그런 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의 DC 같은 그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런 글이 주류 언론 매체에 다뤄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조용히 묻혔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음모론 똥글이다. 포첸 글을 믿다니 정말 정신 나갔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서 모든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뉴욕 주정부는 앱스타인 사망 다음 날 해당 포첸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작성자를 추적해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작성자가 해당 구역을 담당하던 실제 교도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름까지 밝혀졌습니다. 로베르토 그리할바, 사건 당일 실제로 근무 중이었던 인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짧은 글 하나가 포첸에 등록이 되었고 날짜를 보시면 앱스타인 사망 당일 새벽 6시 44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새벽 4시 15분쯤 앱스타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앞쪽으로 수갑을 채운 채로 병동으로 옮겼다. 그런데 병동에서 근무 중이던 초진 간호사 중에서 앱스타인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 직후에 갑자기 이송용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적인 명령, 그러니까 판사가 내린 오더가 없는 한 주말에는 수감자를 이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앱스타인은 갑자기 독방으로 옮겨졌고 곧바로 목을 매달고 죽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승합자가 출입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번호판 기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문서는 뉴욕주에서 실제로 이 글을 올렸던 그 사람을 추적해서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는 그런 정부 문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US 가버먼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뉴욕주에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로베르토 그리할바라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수사한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포천에 봤던 그 메시지가 지금 뉴욕주에서 발행된 그 문서에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가장 먼저 언론보다 더 빨리 포스팅된 그런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이후에 알려진 사실과 많은 부분이 맞물리는 그런 사실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라면 범죄 현장에서 수사팀이 현장을 보존하고 법무부 의료팀이 시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장은 보존되지 않았어요. 그 현장이 일반적인 사건 현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폐쇄된 교도소였다는 점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현장이 보존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앱스타인과 함께 있던 2인실에 같은 수감자도 사망 전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앱스타인 파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앱스타인 파일 중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2021년 4월 2일에 작성된 그 문건인데요. 코드 넘버는 EFTA 00173 266 파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미국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문서를 검색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서의 7페이지를 보시면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이든은 현재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마스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스크의 기능이 이제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 항목만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은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이든의 마스크는 날이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거예요. 페이스북에 가짜 복제 인간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놈은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이할 겁니다. 바이든을 흉내내는 놈은 진짜 바이든이 아닙니다. 진짜 바이든은
자기 자식들을 포함한 아이들을 학대한 사악하고 병적이며 분노에 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건 그냥 마스크를 쓴 배우일 뿐이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바이든은 이미 2019년에 총살형에 처해졌다. 그러니까 진짜 바이든은 이미 사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2025년 6월 1일자 폭스뉴스에서 실제로 트럼프가 바이든은 진짜가 아니었다. 바이든은 클론, 그러니까 가짜가 연기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일이 공개되는 시점을 최대한 뒤로 늦춰서 중간 선거에 이 파일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판을 짰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트럼프는 자신의 개인 계정에서 조 바이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당신이 보고 있는 거는 바이든의 클론, 대역, 그리고 로봇처럼 조작된 영혼 없고 생각 없는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화면은 실제로 X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글을 이제 링크한 그런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re is no Joe Biden, executed in 2020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조 바이든의 클론에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트윗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이성 전립선암 사기 진단을 받은 이후에 발표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이 일반적으로 발병되는데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치의가 정상적으로 이 조 바이든의 건강 검진을 했었다면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 대통령 임기 때 전립선 암에 대해서 무조건 알았을 거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고도 숨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진짜가 아니다. 이 사람은 대역이라는 이야기는 트럼프와의 대선 경선 때도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2019년 이전에 조 바이든이고 이분이 2020년 이후에 언론에 등장된 조 바이든입니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라도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왼쪽 사진은 입을 앙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약간 미소를 띠고 있는 그런 차이에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핵심은 바로 귀입니다. 얼굴 생김새는 성형을 통해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말투나 행동, 표정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통해서 그렇게 익힐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귀는 연골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형으로 완벽하게 카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의 귀가 2019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모습이 많이 달랐다. 지금 현재 바이든은 이렇게 귀가 뾰족하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귓볼이 이렇게 처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바이든의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귓볼이 축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든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대역을 쓰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의학 전문가들의 변론에 따르면 이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안면 거상술을 받게 되면 귀 주변에 피부를 이렇게 절개해서 그 피부를 당긴 다음에 다시 기워내는 그런 성형 수술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주름을 펴고 탄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수술인데, 그걸 받게 되면 이 안면부에 피부가 당겨지면서 이렇게 귀가 축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의학적인 변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바이든이 아무리 노화 같다 하더라도 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꼭 로봇처럼 걷고 있다. 클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실제로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노화가 온 사람인지 아니면 실제로 로봇처럼 걸음을 하는 건지. 자, 여러분 이제 방금 영상을 보셨는데 일단 바닥이 모래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신발이 만약 푹푹 꺼지는 그런 신발이라면 조금 뒤뚱뒤뚱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중간부터 뒤뚱뒤뚱 걷는 거를 넘어서 마치 점프를 하듯이 그렇게 걷는단 말이죠. 자, 이 장면입니다. 자, 보셨죠? 다리를 높게 올리는 대신에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상하게 뒤뚱뒤뚱 걷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란 거예요. 상당히 쉽게 상당히 많이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은 다른 영상인데 모두가 춤을 추면서 그렇게 리액션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바이든 혼자 마치 오작동을 일으키는 로봇 마냥 그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뭔가 영상 내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바이든 혼자 인지 부조화가 발생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이든이 치매다 혹은 로봇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 상태를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기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바이든의 주치의는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왔죠. 자, 그리고 이 사진은 과거 2019년 이전의 조 바이든 사진이고, 그리고 이 사진은 2019년 이후에 조 바이든 사진인데, 문제는 요 귀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손잡이 같은 그런 마감재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귀의 모양도 모양인데 피부색 자체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메이크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이 사진에 찍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음모론의 영역입니다. 절대로 이거를 사실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정황, 이런 증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바이든이 실제로 사인을 하지 않고 이 오토펜이라는 기계를 통해서 대통령 서명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허락 없이 이 오토펜을 이용해서 최종 서명을 했던 문서가 상당히 많다는 게 이미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상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이 오토펜을 이용해서 서명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법안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과거에 서명한 그런 문서가 무효가 되진 않는데, 그런데 핵심은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행정부가 대통령 대신 서명을 했다는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2025년 3월 13일 거의 모든 서류가 자동 서명기로 서명됐다,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조 바이든은 자동 서명기를 사용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지난 대통령들도 이런 자동 서명기 혹은 기계식 서명 장치를 사용했었다 이렇게 반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현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부정선거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2020년 중간선거에 있었던 그 투표가 부정선거였다, 개표기 조작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거를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협조를 해준 그런 정보, 그런 내용을 확인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미니애폴리스의 아이스 급습으로 집중된 그 사이에 조지아주의 풀턴 카운티에서는 전혀 다른 어떤 활동이 있었다. 그건 바로 연방수사국 FBI에서 중앙선거 시설을 급습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2020년 선거에서 투표된 투표 용지를 압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는 여전히 미국에서 선거 조작이 발생하고 있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FBI와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와 연결되어 있다. 이 선거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기반, 이 모든 작전이 한꺼번에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앱스타인 파일도 함께 활용이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팩트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음모론의 영역이지만, 만약에 조 바이든이 실제로 대역을 활용한 옛날에 중국 역사책에서나 보던 그런 가짜왕을 대리로 세운 그런 게 실제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어났다면 2026년 선거의 판도가 뒤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모든 게 다 그냥 허투루 돌아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대로 어마어마한 역풍이 트럼프 정권,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해질 겁니다. 이전에 저와 함께 봤었던 이제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그 마가에 이 수갑이 채워져 있던 그 그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앱스타인 파일에서 다른 정말 자극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요소를 유튜브 내에서 좀 풀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유튜브 정책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이슈를 한번 들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